네, 안녕하세요. 금빛대입니다. 어떻게 또 바람이 조금 더 선선해지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8월, 9월, 8월 말일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큰 대회들도 있고 또 드론을 하기에 좀 더 좋은 계절이 옵니다. 하늘은 더없이 파랗고 바람도 선선해지고 이제 좀 더 재밌게 드론을 즐기실 수 있는 때가 왔는데, 어, 그, 아직도 그 노콘 스트레스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이 스펙트럼 쪽 제품을 쓰시는 분들 중에 IX12, 예, 쓰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 노콘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물론 저도 겪었습니다. 예, 제 영상 만들었던 것 중에 실제로 노콘이 나갔고, 예, 드론이 물에 빠지는 이런 참사도 겪었어요. 4649T 같이 플레인지 수신기를 써도 피할 수 없는 노콘들이 있습니다. 약간 언덕 경사가 있다던가 장애물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걸 겪다가 이제 이번에 새로 영입한 녀석이 바로 이겁니다.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는 그 약간 스펙트럼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실제로 대회에서 몇몇 선수들은 이거를 달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 노콘 때문에 쓰기도 하고 규정이 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쓰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프리스타일러 유튜버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루드릭 같은 친구가 IX12를 씁니다. 물론 저도 그 전부터 IX12가 좋아서 스펙트럼이 좋아서 계속 쓰고 있고요. 네, 피할 수 없는 노콘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저도 크로스파이어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크로스파이어는 이렇게 이제 외장 모듈이에요. 외장 모듈 형태로 나오고 있고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는데 이런 타입이 있고 모듈형으로 보통 타라니스 계열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은 뒤에 모듈 떼 갖고서 끼우는 방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오늘 설명드릴 거는 IX12의 크로스파이어를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사용하는지 팁을 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이게 바로 그 스펙트럼용 시리얼 포트 케이블이에요. IX12에는 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부분 지금 케이블 연결해 놨습니다만 이 케이블을 연결한 거예요. 이 케이블 SPMA 3090 크로스파이어 아답터 와이어 스크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나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나오는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얘가 출시가 되고 크로스파이어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영상을 때린 거는 1월 달인데 이 케이블은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나온 거죠. 6개월 동안 최적화를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잠깐 빼서 보여드릴게요. 크로스파이어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롱레인지로도 많이 쓰고 노콘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적법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계를 벗어나는 드론을 날리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 정보를 드리는 거지 절대 위법한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기본 안테나는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T자형 안테나로 이런 게 들어있어서 보통은 이렇게 달고 많이 쓰죠. 이렇게 많이 달고 쓰는데 제가 이 크로스파이어를 선택한 목적이 노콘 방지가 목적이고 음영 커버리지가 넓은 다이아몬드 안테나 별도 안테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안테나는 이 로고 보이시나요? 바스에서 만듭니다. 바스는 그래도 좋은 안테나를 만들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죠. 바스에서 만드는 안테나라서 믿고 이렇게 씁니다. 블랙십 로고도 다 박혀 있고요. 자, 이렇게 달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걸 구매를 하실 때 보시면은
요런 게 들어있어요. 이런 게 들어있고, 그리고 케이블을 사면 여기 이제 그 볼트가 4개가 들어있어요. 나사가 볼트가 4개가 들어있는데 이 볼트를 갖다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얘를 뜯어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아니면 양면 테이프를 갖다 이렇게 딱 붙이라고 되는데 그것도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았는지 요거를 따로 출력물로 출력할 수 있게 도면을 제공합니다. 팔지는 않아요. 도면을 제공을 해요. 그 STL 파일이라고 3D 출력이 가능한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해서 이걸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서 그 케이블에 동봉된 나사 4개를 이렇게 박아 넣고 이렇게 거치를 하면 손쉽게 이렇게 거치를 하고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 케이블 2개를 이렇게 딱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시리얼 케이블을 정확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이 상태에서도 쓸 수 있어요. 쓰는 데는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설정하는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사용이 가능하신데 얘가 생각보다 배터리를 많이 먹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출력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배터리를 좀 많이 먹고 IX12에 들어있는 기본 배터리 6000mAh 짜리 3.7V 6000mAh 배터리를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돼요. 얘가 지금 배터리 용량이 작다라고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르드립도 이 부분에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서 저희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실제로 말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는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3.7V 1200 1200짜리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요거면 여러분들 그 샤오미 충전기 배터리 있죠? 보조 배터리. 그 정도 용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0짜리 배터리를 준비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는 찾으시면 손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커넥터 타입을 잘 보시고 요거랑 똑같은 커넥터 순정과 똑같은 요런 커넥터 타입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JST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연호인지 몰렉스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커넥터를 잘 골라서 똑같은 걸로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쓰면 생각보다 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전원을 저희 스탠바이 상태로 넣어놨는데 전원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셋업에 가셔서 잠깐 줌을 좀 볼게요. 모델 셋업에 가시면 스크롤하고 아래 시리얼 포트 셋업이 있거든요. 시리얼 포트 셋업을 하면 RF 신호가 꺼집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크로스파이어로 선택을 하고 시리얼 포트를 9.5V로 선택을 합니다. 스펙트럼 RF는 꺼놓으셔도 됩니다. 스펙트럼 RF는 시리얼 꺼놓으시고 이 상태로 세팅을 하고 그냥 백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 하면은 돼요. 꺼볼게요. 안 들어와 있죠.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데 9.5V 출력을 해놓으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자 이렇게 블링블링 하죠. 블링블링.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출력을 제가 동적 출력으로 해놨어요. 다이나믹 출력으로 해놔서 이 상태에서 그냥 두게 되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걸 지금 액정도 켜져 있고 크로스파이어도 동작적이기 때문에 배터리 많이 먹어서 두 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두 번 누르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출력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퀵슬립 모드를 누르면 완전하게 출력을 다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제 컴퓨터로 치면 슬립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슬립 모드랑 비슷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얘는 뭐 이제 대기 신호를 하면서 뭔가 더 잡아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슬립 모드로 빠져요. 핸드폰처럼 대기 모드가 없어요.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꽤 오래 쓰실 수도 있고, 부팅이 귀찮다. 나는 이제 이거 부팅하고 이렇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만충해놓고 슬립 모드 이렇게 세팅해놓고서 그냥 들고 나가셔서 누르시면 바로 전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다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슬립 모드 이 상태로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슬립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요. 크로스파이어는 전용 수신기를 필요로 합니다. 전용 수신기 중에서도 요즘 나오는 게 이제 나노 수신기. 그 마이크로 수신기는 조금 이렇게 길쭉해서 좀 컸는데, 이번엔 나노 수신기가 나왔는데, 나노 수신기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도 좀 확대를 할게요. 얘가 수신기거든요. 얘가 수신기예요. 손톱만 합니다. 손톱만 해요. 저 손톱이 큰 편인데도 손톱이 큰 편입니다만 이 정도로 작고요. 안테나를 그냥 커넥터에 연결을 하고, 케이블은 직댐하는 방식입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직댐을 해서 위에서 여기 안테나 커넥터 UFA 커넥터가 보이는 방향에서 기준으로 하시면 그라운드, 그 다음에 5V, 그 다음에 TX, RX 순서로 나갑니다. 그라운드, 5V, TX, RX. 그래서 연결은 그라운드, 5V, 요 가운데 거 무시하시고 TX, RX, TX. 얘가 여기 이제 얘 기준으로 하면 이게 RX 단자에 TX를 물리시고 TX 단자에 RX에 물리시고 포트니 기준으로 이렇게 물리면 됩니다. 이렇게 물려 놓으면 크게, 사실 얘는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로스파이어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처음 연결을 하면은 이 크로스파이어 모듈 안에 줌을 풀게요. 크로스파이어 모듈 안에 수신기 펌을 들고 있다가 쏴버려요, 얘한테. 수신기 펌을 모듈이 가지고 있다가 너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해. 그리고 쏴버려요. 그리고서 바인딩까지 해버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바인딩 메뉴는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웨이크업을 시켜서, 웨이크업 하는 속도도 빠르고요. 한 3초 누르면 이렇게 바인드라고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바인드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누르면 바인딩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인딩을 바로 하게 되고, 취소하면은 옆으로 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인딩을 손쉽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이 되면은 초록색이 되고, 중간에 파란불, 얘가 이제 알려줘요. 이 수신기는 업데이트가 필요해. 업데이트 해야 돼. 그거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인딩까지 완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바인딩이 된 다음에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그 출력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뉴얼 한번 꼭 보세요. 출력 부분에 매핑하는 부분이 있는데, TX, RX로 매핑을 해야 됩니다. 크로스파이어 TX, RX로 매핑을 해놔야 TX, RX 신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설정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명령이 먹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8번이나 12번 채널을 12하고 8채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종기에 맞게 8채널인지 12채널인지 선택을 하시는데, 거기서 선택한 채널을 가지고 RSI 신호를 OSC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선정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아직 이 IX12가 저는 아직도 발전 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펌웨어를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갖고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만 계속 이 안드로이드 계열이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앱스토어를 통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점은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텔레메트리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4649 스틸을 쓰든 크로스파이어를 쓰든 텔레메트리는 아직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사실은 이 크로스파이어 케이블 하나가 나오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는 건 그만큼 좀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건데, 아직도 개선점이 많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전파 환경이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좀 멀리 못 가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오리지널 스펙만 가지고도 멀리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출력 제어가 있어서, 참고로 이 제품은 이 IX12는 용산의 시청품입니다. 정품이에요. 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사실 나쁜 조종기는 아닌데 단점들이 아직 장점을 커버를 못해서, 장점들이 단점을 커버를 못해서 실제로 외면받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노콘 경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그런 노콘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그러면 노콘이 안 나는 조종기를 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노콘 납니다. 날 건 나고, 안 날 건 안 나고, 다 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후타바라든지, 후타바 18SZ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굉장히 세죠. 그리고 타라니스도 굉장히 좋은 조종기고 많이들 쓰십니다. 뭐, 미스터 스틸 같은 경우도 쓰고, 조슈아 같은 경우도 쓰고, 많이 쓰고, 해외에서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좋은 조종기이긴 한데, 감히, 투박한 인터페이스가 싫어가지고, 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 투박함이 싫어서 이런 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또, 그게 좋아서 그걸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DIY를 하거나 뭐 커스텀을 하는 쪽은 사실상 타라니스 계열이 훨씬 유리하죠. 근데 저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워갖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취향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크로스파이어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들 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안테나는 이렇게 이렇게 출력물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출력물을 어디서 판매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얼마 안 하니까, 출력 가능하신 분들은 출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셔도 좋고, 이렇게 달아서 쓰시거나, 암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렇게 일부 이렇게 달아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렇게 써봤는데, 저 이렇게 달아서 쓰는 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모양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달아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데디케이트에 포함되어 있던 XB MK2 프레임이에요. 모터도 그 모터 맞고요. 다음 제가 이제 롱레인지 요거 세팅을 하기 위해서 요거 살짝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재들은 다른 기체로 옮기고 이렇게 살짝 바꿔서 4in1 세팅을 하고 포티니를 올려서 이렇게 좀 가볍고 경쾌한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다른 정비를 하냐고 분해를 해놔서 마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보관하실 때는 안테나 이렇게 분리하셔서 쓰시면 되고, 뭐 손쉽게 빼서 보관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요거 모양이 좀 더 깔끔하고 멋도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실제로 요새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쓰기에 무리 없고, 그리고 제가 그냥 레이싱 기체들은 원래 쓰던 4648 4648 플레인지 수신기, 위성 수신기 작은 거 있잖아요. 플레인지 수신기를 갖다가 그대로 달아서 씁니다. 왜냐하면 걔는 사실 그렇게 오픈된 곳에서 이제 게이트 통과하고 그런 게 목적이라서 이렇게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놓고 음영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쓰고 있고, 이런 프리스타일 기체들에만 이렇게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요새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롱레인지예요. 롱레인지는 세팅을 하실 때 기체를 가볍게 하시거나 모터 출력을 2306에 한 2400, 500kV로 해서 토크발이 조금 있는 와이어가 굵은 모터들 말고요. 와이어가 얇은 모터. 여러분들 와이어가 굵은 모터들은 추력은 좋은데 토크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한번에 모터 말씀드렸는데 추력하고 토크랑은 같이 안 갑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로터라이엇도 로터라이엇의 하이프 트레인 모터도 이번에 신형 보니까 2207에 2450kV인데 와이어가 얇게 나왔더라고요. 와이어가 얇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블 긴 거, 그러니까 5인치, 6인치급, 7인치급 모터들을 프로블 사용을 하려면 모터 토크가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지금 XB 에어인데, 에어 H인데, 이거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에어 H인데, 그 하이브리드 롱암 뒤에 암대를 앞에도 똑같이 키워서 6인치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파이어를 달아놨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무게가, 사실 모터는 조금 더 약한 걸 써도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모터는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모터는 조금 더 약한 걸 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세팅을 해서 하면, 잠깐 무게를 좀 보여드릴게요. 무게가 가볍고, 프롭이 한 6인치급 되고, 모터도 KV만 적당하다 그러면, 생각보다, 좀 가볍고, 그래서 그 비행시간이, 플라이 타임이 좀 전체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시려면, 어디 갔냐? 이렇게, 무게를 잴 수 있게, 정확하게. 지금 요게 빌드 완전 한 360g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 안테나랑 다 달아서. 프로 빼고 360g 정도 나와요. 근데 제 기체들이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거든요. 요 기체도 390g 정도 나오거든요. 390g. 액션캠 없이 390g 정도 나오는 무게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추력이 이게 지금 이건 좀 KV가 높습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KV를 조금 낮게 하고 6인치를 달고 5셀 정도 세팅을 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유 있게 롱레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4셀 롱레인지는 4셀로 뭐 예를 들어서 한 1800, 2200짜리 배터리를 써서도 롱레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에는 롱레인지는 셀이 높고 그 다음에 모터 프롭이 조금 더 크고 6인치 정도 되고 이쪽이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거기다 용량 좀 작으면 어차피 무게는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셀 1000짜리랑 1300짜리랑 4셀 1800, 1600짜리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효율은 사실 5셀 그 롱레인지 풀 스로틀 안 치고 간다 그러면은 사실 5셀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쓰시면 여러분들 좀 신뢰성 있게 드론을 날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그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비행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요청이 한번 있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다뤄주세요 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다 아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면서 세팅해서 필요한 점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크로스파이어를 타라니스에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세팅하는 것도 있고 뭐 루아 스크립트를 올려서 세팅하는 것도 해서 뭐 텔레메트리를 쓰는 방법도 있고 사실 활용도는 IX12보다는 타라니스 계열 쪽에서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오픈소스 계열 오픈TX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게 여러분들 쓰시는 사용하시는 조종기에 맞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IX12에서 이걸 쓰니 만족도도 높고 설정도 쉽고 또 여러 가지로 추가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따로 배터리 안 넣고서도 충분히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좀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대용량으로 바뀌기는 했지만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로스파이어 IX12의 크로스파이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참 6개월씩 걸렸을까요? 정말. 네. 네, 실제로 제가 크로스파이어 모듈을 한번 샀다가 저 케이블이 안 나와서 한번 팔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잘 쓰고 계신가요? 네. 그분 잘 쓰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좋은 계절이 왔죠. 여러분들 이제 드론 정비 잘 하시고, 또 비행 많이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 요새 제가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비행이에요, 비행.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비행에 관한, 혹은 비행을 하기 위한 PID 세팅이라든지 레이트 세팅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완성이 되면은 또 그런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을 해가겠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지, 제가 여러분한테보다 많이 알아서, 다 잘 알아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카페라던가 혹은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로터라이어, 뭐 조슈아 데이비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다른 정보들, 혹은 여러분들처럼 비기너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게 효용성이 있나? 이게 괜찮나? 이게 실제로 의심이 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하고, 정리해서 실제로 적용해보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을 뭔가 가르치거나, 이런 거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물론 제가 돈을 벌겠죠, 이걸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성장하고, 저는 저처럼 레이싱 드론과 프리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고, 또 영상 하나하나를 찍으면서 혹은 같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결혼을 하셨다면,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에게 아빠가 드론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영감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가 길었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유튜브는 금빛데디의 레이싱 드론 FPV 채널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교감하고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나누기 위한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 드리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비하시고 즐겁게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빛데디였습니다.